미국의 홍콩 보안법의 후속 조치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국 한국에 큰 손해를 안기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가운데 사드로 인한 피해를 본 바 있는데 이번 것은 더욱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한편 독일 총리의 행동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격노하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이슈에서 의견차를 보여오면서 갈등하는 국면을 연출했는데요. 각종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정반대되는 면이 크게 충돌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긴장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일본은 이제는 아베 내각의 중심인 자민당에서 홍콩 보안법 반대 결의를 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다소 당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에 대한 대표적인 비관론을 펼치는 짐 로저스는 최근엔 반대로 일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와 코로나 미중 싸움의 미래도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미중 갈등 본격화하자 엄청난 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한국의 중국향 수출품이 들어가는 주요 루트로서 사실상 한국 수출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콩을 무역 관문으로 삼아온 한국 수출 기업은 수출에 차질을 빚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하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밝힌 것입니다. 한편 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허브의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은 그동안 홍콩을 무역 중간 거점으로 활용해왔는데 한국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홍콩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중소, 중견 수출 기업들은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수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한국, 홍콩, 중국 라인 수출 전략을 전면 바꿔야 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까지 겹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시기인 11월까지 강공을 퍼부을 것이고 이 가운데 미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짊어져야 합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 가운데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스템 반도체에 국한돼 있지만 최악의 경우 우리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최악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의 위력보다 미국의 주요 물품 수출 제재가 한국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꺼내놓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도 팬데믹으로 경제 손해가 큰데 홍콩 라인을 끊어버리면 더욱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므로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미중 관계에서 한국은 어떤 길로 접어들게 될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메르켈 총리의 폭발해버림. 오랜 앙숙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다시 한번 충돌하는 국면인데 이번에는 G7 회의 참석권 때문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오프라인 G7 회의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폴리티코에 총리는 6월 말 워싱턴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했다면서도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워싱턴 방문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소식을 듣자 격노했다고 폴리티코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독일이 김을 세게 만든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G7 정상회의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되길 바랬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해제를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G7 회의를 통해서 미국에서 코로나 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탈피했다는 과시용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거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73세, 메르켈 총리 65세, 아베 총리 65세 등으로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의견도 폴리티코는 덧붙였습니다. 즉 정치적인 행동보다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경계하는 메르켈 총리와 당장의 위험보다는 대외적인 모습으로 코로나19에 안정감을 주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해
G7 회의가 불완전하게 열리거나 취소 가능성이 나오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화가 난 것이죠. 독일과 미국은 러시아 가스관 독일 연결 문제, 나토 방위금 분담 문제로 끊임없이 논쟁을 해오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가 걸린 상황이 다가오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아베 총리 막상 중국 배제는 곤란한가? 아베 총리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위를 적극 추진하면서 어느 때보다 친중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팬데믹으로 중국을 배제하자는 미국의 뜻에 따라 아베 총리도 코로나는 중국 책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데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아베 내각보다 자민당에서 더욱 거세게 일어나며 반중 정서가 강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다소 당황할 정도로 자민당은 강력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중국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 측에서 외교 정책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또한 자민당의 외교부회, 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따라 중국을 배제하는 듯 하면서도 시진핑 방일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일본이 중국 경제에 크게 기대고 있는 데다가 생각 후 열도 문제로 극단의 갈등으로 치닫지 않으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 보수 진영인 자민당에서는 아베 총리의 친중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해왔으며 이 기회에 중국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홍콩 보안법 결의까지 한 것이죠. 그러나 아베 내각의 대변인 스가 관방은 홍콩 보안법에 반대를 하지 않고 우려만 나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내 중론을 따라야 혹시 모를 4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충되므로 당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에 빠진 영국입니다. 네 번째, 짐 로저스. 일본 주식 구매 이유와 미중 싸움 예견. 일본 주식은 다 팔았다는 일본 경제의 비관론자인 짐 로저스가 다시 일본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하며 일본 언론에서 짐 로저스가 움직였다며 그 의향을 궁금해합니다. 일본의 경제 매체들은 최근 짐 로저스가 일본의 주식을 매집한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실망스럽게 그는 단순히 주식 가격이 낮아져서 샀다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원래 일본 주식은 그리 좋은 투자 수단이 아닌데 이번 사태로 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며 곧 가격은 정상 수치로 회복될 것이고 다시 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 일본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 주식은 당분간 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일본 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연간 매입 상한을 6조엔에서 12조엔으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짐 로저스는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 주식을 사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 전망은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 2021년, 22년에 일본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고 심지어 20년 뒤에 일본은 절망하게 될 것이라며 나라면 일본을 떠나겠다는 의견까지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채가 늘어나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수의 일본 매체는 기대하며 로저스와 인터뷰를 했으나 일본에 대한 비관론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로저스가 한 말 중에 맞는 말이 없는데 특히 남북한 통일국가가 되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걸 봐서라도 일본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틀렸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짐 로저스는 이번 미중 코로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패하게 되는 것은 미국이며 중국은 갈수록 세계 패권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역사상 국경을 봉쇄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국가들이 잘된 케이스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례없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미국을 닫아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미국은 코로나 이후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미국의 호황은 최근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 국민들 재난지원금 받다 폭발한 듯. 5월 현재 일본은 이 와중에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재난지원금 수령이 6월 이후로 연기된 것 같다며 일부 가구에서는 아직도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한 사람 대부분이 진척이 없어서 결국 우편으로 재신청을 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의 가구는 아직 우편 신청서도 받지 못해서 우편 신청을 하고 지원금이 집행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와 일본의 낙후 행정이 도마에 오릅니다.
반면 한국은 재난지원금 집행 비율이 약 98%에 달해서 20% 정도인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올해 못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지급을 멈추거나 감액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논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파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홍콩보안법 절차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며 고심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